네, 방금 막 끝난 테슬라 2026년 2분기 컨퍼런스 콜. 오늘은 이 내용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콜이었는데 숫자만 놓고 보면 매출은 잘 나왔는데 이익은 시장 기대를 크게 밑돌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5% 가까이 빠졌어요. 왜 이런 엇갈린 반응이 나왔는지, 그리고 로보택시랑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머스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 숫자부터 볼게요. 이번 분기 매출은 282억 4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 늘었습니다. 월가 예상치였던 257억 달러를 훌쩍 넘어선 수치예요. 2분기에 차량을 48만 126대나 인도했으니까 이 정도 매출이 나온 건 사실 예견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익이었어요. 조정 주당 순이익이 0.33달러로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는 0.51달러였거든요. 거의 3분의 1 가까이 미달한 거죠. GAAP 기준 순이익도 11억 1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5% 줄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57%나 급감하면서 영업마진이 1.4%까지 떨어졌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남는 돈은 오히려 줄어든, 전형적으로 물량은 팔았지만 마진은 못 지킨 분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부문만 따로 보면 매출이 205억 2천만 달러로 23% 늘었고 자동차 총마진은 16.9%, 규제 크레딧을 빼면 16.3%로 나왔어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준인데 문제는 그 아래 비용 라인이었습니다. 영업비용이 47%나 증가하면서 43억 5천만 달러까지 늘어났거든요. AI 인프라랑 연구개발에 돈을 쏟아부은 결과입니다. 게다가 설비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가 57억 9천만 달러로 작년 대비 142%나 뛰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47억 달러로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잉여현금 흐름은 오히려 10억 9천만 달러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1분기에 14억 4천만 달러 흑자였던 걸 생각하면 꽤 큰 반전이에요. 탄혜자 CFO는 콜에서 올해와 내년에도 영업비용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못을 박았고 원자재 가격이랑 금리 변화도 비용 부담으로 계속 작용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콜에서 가장 관심이 쏠렸던 부분은 역시 로보택시였어요. 2분기 동안 오스틴에 이어서 댈러스랑 휴스턴에서 무감독 주행 서비스를 새로 시작했고 이번 달 들어서는 마이애미까지 확장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도시 숫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투자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한 건 따로 있었어요. 텍사스 전체 로보택시 차량이 지금 42대 수준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같은 텍사스에서 577대를 운영하는 웨이모랑 비교가 나온 겁니다. 웨이모는 이미 주당 50만 건 넘는 유상 주행을 소화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아직 그 규모에 한참 못 미치거든요. 주주들이 세이 테크놀로지스 플랫폼을 통해 올린 질문 중에서도 로보택시가 3분기 연속으로 자체 가이던스를 못 지키고 있다는 지적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작년 말까지 미국 절반을 커버하겠다던 목표가 최근에는 상반기 7개 도시로 계속 눈높이가 낮아졌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 머스크는 확장 속도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사이버캡 생산이 본격화되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옵티머스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이번 콜 전부터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했던 건 딱 하나, 옵티머스를 지금까지 몇 대나 만들었냐는 거였는데 테슬라는 이번에도 구체적인 생산 대수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프리몬트 공장의 1세대 생산 라인을 설치 중이고 곧 생산을 시작할 거라고만 밝혔어요. 초기 물량은 고객에게 팔리는 게 아니라 훈련, 데이터를 모으고 기능을 계속 개발하는 용도로 쓰인다고 못 박았고요. 머스크는 이 자리에서 옵티머스가 테슬라 역사상 가장 만들기 어려운 제품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이 전부 새로 개발된 거라서 기존 공급망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품 수만 놓고 봐도 1만 개 가까이 되는데 이걸 처음부터 다 새로 세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머스크는 이게 결국 테슬라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게 될 제품이라는 자신감은 여전히 굽히지 않았어요. FSD 쪽 지표는 그나마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활성 FSD 구독자 수가 148만 명으로 작년보다 56% 늘었고 북미 신규 인도 차량의 55% 이상이 FSD 구독을 포함했다고 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FSD의 정식 명칭은 여전히 완전자율주행 감독형이고 어느 시장에서든 운전자가 언제든 개입할 수 있게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는 그대로예요. 무감독 완전자율주행으로 가는 다음 단계로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통째로 새로 짠다는 FSD15가 거론되고 있는데 빨라야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에나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분기는 판매 대수랑 매출 같은 것으로 보이는 숫자는 역대급으로 잘 나왔지만 정작 그 물량을 이익으로 못 바꿨다는 게 핵심입니다. 캐펙스는 계속 늘어나고 잉여현금 흐름은 적자로 돌아섰고 로보택시랑 옵티머스는 여전히 스토리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시간 내에서 주가가 밀린 것도 결국 시장이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냈다는 뜻이겠죠. 다음 분기에는 캐펙스 대비 실제 성과 그리고 옵티머스 생산 대수 같은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